언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선생님은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편이에요.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한 벚꽃을 보았을 때, 그냥 들어간 카페의 소품이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선생님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특히 떡볶이를 시켰을 때 떡볶이 위에 꽃처럼 치즈가 쫙 펼쳐져 있을 때, 그때 저는 아름다움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국어 선생님은 참 별것도 아닌 것에 아름다움을 느낀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요, 어떤 모양이나 어떤 사물, 어떤 소리 등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고 뭔가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아 좋다 라고 해주는 게 아름다움인 겁니다. 예쁘다라는 감정과 우리는 가끔 이걸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쁘다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눈으로 보았을 때 좋고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항상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업 듣는 태도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약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함께 배울 내용이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는 심미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심미적 인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름다움을 구분해내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 또한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왜 그럼 우리가 심미적 인식에 대해서 배워야 하나요, 선생님? 이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심미적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일상의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뭔가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선생님은 별것도 아닌 것에 아름다움을 느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함께 이 심미적 인식, 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부제로는 어느 프로방스 지역의 양치기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방스라는 지역은 프랑스 남동부 쪽에 있는 한 휴양지예요. 물론 선생님도 아직 그 프로방스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대신 선생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프로방스 마을이나 아니면 뭐 프로방스 펜션, 아니면 프로방스 노래방 이런 데는 자주 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꼭 가보길 바래요. 물론 파주 프로방스 말고 실제 프로방스를 가보세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단순히 이 소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작품의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배경 아니면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판단하면서 읽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술자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실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고 예쁘게 좀 더 뭐랄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우리는 중점을 둬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별, 어느 프로방스 양치기의 이야기. 내가 르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나는 몇 주 동안 내내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기르던 라브리종 개와 양들과 함께 목초지에서 지냈지요. 어쩌다 약초를 따라온 르르산의 은둔 수도자나 피에몽 지방 숫쟁이의 시커먼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정물정 모르고 외롭게 살다 보니 말도 없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린 사람들인지라 산 아랫마을이며 도시에서 요즘 화제거리가 무엇인지 같은 건 도무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한 달에 2번씩 보름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리고
꼬마 미아로의 똘망똘망한 얼굴이나 노라드 할머니의 불그레한 머리쓰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행복했대요. 첫 마디에서 우리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에서 우리는 서술자가 1인칭 시점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걸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죠. 서술자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걸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대화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의 직업은 양치기이고 직장의 위치는 리브롱산이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동물들과 함께 지낸대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약간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선생님도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이 친구가 선생님보다 조금 더 나은 건 그래도 동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선생님 조금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눈물 좀 닦을게요. 네, 이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한 달에 2번씩 보름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고 꼬마 미아로의 똘망똘망한 얼굴이나 노라드 할머니의 불그레한 머리쓰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는 문장 보이시죠? 사실 이 문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떤 꼬마나 할머니가 먹을 걸 가지고 올라와주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라는 이 간단한 내용을 이 서술자는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면 노새의 방울소리, 똘망똘망한 얼굴, 불그레한 머리쓰기, 이렇게 다양한 시청각 표현들을 사용해서 뭔가 문장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러한 문장들이 우리가 심리적 인식을 갖고 판단해야 될 아름다운 문장들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꼬마 미아로나 노라드 할머니가 와서 행복한 이유는 단순히 먹을 걸 갖다 줬기 때문에, 보급품을 갖다 줬기 때문에가 아니었죠. 이 양치기의 외로운 삶에 뭔가 새로운 소식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 친구는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양치기인 내가 보통 평소에 꼬마 미아로나 노라드 할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산 아랫마을 소식, 누가 영세하고 누가 결혼하는지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서 듣곤 했지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관심 있었던 일은 우리 주인댁 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 금방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그 아가씨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에 너무 관심 갖는 티는 내지 않으면서도 축제나 밤샘 파티에는 많이 가시는지, 여전히 구해야 하는 남자들이 새록새록 찾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지요. 산에 사는 초라한 양치기 주제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난 대답하겠어요. 그때 내 나이 갓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은 마을의 여러 소식 중에서도 누구의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소식이죠. 딱 봐도 주인공이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대놓고 좋아하지 못해요. 또 대놓고 궁금해하지도 못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근데요 아가씨는 요즘에 이렇게 이래요. 뭐 그래? 관심 없어. 근데 요즘에 아가씨 뭐 파티는 자주 다니시나? 뭐 요즘에 누가 좀 이렇게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한 아가씨와 자신의 신분을, 처지를 뭔가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뭔가 그 아가씨의 위치와 나의 위치는 다르다는 걸 언급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약간 자신감이 없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 보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네요.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보름마다 꼬박꼬박 오는 보급품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꽤나 시간이 가도 안 오지 뭡니까? 아침나절엔 오늘 큰 미사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지요. 그런데 정오쯤이 되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서 올라오는 길이 안 좋아져 노새가 길을 떠나지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오후 3시쯤 되니 하늘이 화한해지면서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반질거렸고 나뭇잎에서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 틈새로 노랫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마치 부활절날 커다랗게 울려대는 종소리처럼 명랑하고 또렷하게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노새를 끌고 온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노라드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답니다. 우리 아가씨가 몸소 버들꼬리 바구니들 사이에 꼿꼿이 앉아서 산바람과 한바탕 폭풍으로 서늘해진 공기에 얼굴이 발그레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그러던 어느 일요일 하면서 뭔가 평소랑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뭔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걸 우린 고급스러운 단어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네. 자, 보급품이 안 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뭔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노새 소리가 들렸죠. 그냥 노새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부활절 날 커다랗게 울려대는 종소리 같이 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왔었죠. 근데 재밌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서술자가 독자에게 대화하듯이 말하는 것이 많은데 이 작품에선 여기선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일까? 맞춰보세요 라는 거. 독자와 대화하듯이 표현된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꼬마 미아로는 아프고 노라드 할머니는 휴가라서 자식들 집에 가셨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 등에서 내리며 죄다 말해주었고 오다가 길을 잃어 늦었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꽃 모양 리본을 달고 반짝거리는 치마와 레이스 장식으로 일요일답게 치장을 한 아가씨를 보니 덤불숲에서 길을 찾느라 늦었다기보다는 어디 잔치에서 춤이라도 추다가 늦은 것 같은 모양새였지요. 오, 귀여운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더군요.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을 것만 같았죠. 내가 아가씨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쩌다 양떼들이 평지로 내려가 있는 겨울철, 내가 저녁을 먹으러 농장 안집에 들어갈 때면 아가씨는 생기발랄하게 식당을 지나가긴 했어도 하인들에게 말을 건네는 법이라곤 없었고 언제나 예쁘게 꾸미고 조금은 으스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니 그것도 나만을 위해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릴 만한 일 아니겠겠어요?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릴 만한 일 아니겠어요?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독자와 대화하는 듯이 표현된 부분이죠. 미아로는 아프고 노라드 할머니가 휴가라서 아가씨가 직접 올라왔대요. 근데 우리 양치기는 우리 미아로가 아픈데 슬퍼했나요? 양치기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양치기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 귀여운 사람 하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아가씨와 가까이서 마주하지는 못했나 봐요. 신분이 낮은 본인 입장에서 뭔가 얼마나 고귀하고 어려운 존재였겠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본인을 위해 이렇게 직접 와주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가볼게요. 바구니에 담아온 것들을 꺼내곤 하자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에만 입는 예쁜 치마가 행여 상할까 살짝 축혀 올리며 아가씨는 목책을 쳐놓은 울 안으로 들어와 내가 자는 곳 밀짚으로 엮고 양가죽을 덮어 잠자리로 쓰는 구유, 벽에 걸린 커다란 망토, 양치는 지팡이, 부싯돌 등을 보려고 했어요. 그 모든 게 흥미로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는 여기 사는 거야? 항상 혼자 지내니 얼마나 심심할까? 무얼하지? 무슨 생각을 해? 아가씨, 당신 생각을 한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요.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나 떨리던지 단 한마디도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도 그걸 눈치챘던 것 같은데 글쎄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짓궂게도 나를 한층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럼 양치기 여자친구는 가끔 만나러 올라오나? 그 여자친구는 분명 황금염소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만 타고 다닌다는 에스테렐 요정이거나. 내게 이런 말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까르르 예쁘게도 웃으며 얼른 가려고 서두르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것이 마치 환영처럼 느껴지는 아가씨가 바로 그 에스테렐 요정 같기만 했습니다. 잘 있어 양치기.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리고 빈 바구니를 싣고 아가씨는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떠나갔네요. 아가씨가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성격이 좀 나오네요. 아가씨가 만약에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면 이거 먹을 거니까 이거 드시고요. 뭐 이거 하세요. 네, 갈게요. 했겠죠? 근데 아가씨는 어떻게 했어요? 주변을 막 둘러보고 너무 궁금해하고 하니까 아가씨의 호기심 많은 성격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아가씨가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뭔가 흥미로워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가씨가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양치기가 살고 있는 집에 온 적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부분, 양치기는 무슨 생각을 해? 라는 말에 아가씨, 당신 생각을 한답니다. 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진짜 진심은 아가씨 당신 생각만을 항상 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이 양치기의 성격이 어때요? 양치기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말은 못하고 떨려서 그냥 한마디도 못했대요. 양치기의 성격은 수줍음이 많고 뭔가 순박한, 마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가씨는 또 더 놀려요. 호기심 많은 성격 플러스 뭔가 이 밝고 쾌활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점이죠. 우리 이 순수한 양치기는 아가씨가 얼른 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환영처럼 느꼈대요. 그러니까 환영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꿈 같고 약간 요정 같고 신비하고 약간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 거죠. 여러분들도 짝사랑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날 생각하는 게 너무 적다는 걸 알 때 엄청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양치기는 얼마나 그 아가씨의 안녕히 계세요, 양치기 잘 있어 하는 말이 슬프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심미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의 아름다움을 찾는 거였어요. 제가 몇몇 문장들을 얘기해 줬었는데 서술자가 단순하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문장을 꾸며서 우리에게 그게 아름답다고 느껴지게 하는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자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녹음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문장들을 뭔가 살릴 수 있게 읽어보자 라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의 이 매력적인 낭독을 함께 들으면서 작품을 계속 이어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